오늘 공부할 주제는 비지배지분 배분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에서 연결회계의 정의를 지분 취득을 통한 사업의 인수에서 거래 형식이 아닌 사업의 취득과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그중 우리가 투자한 몫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컨텐츠부터 8번째 컨텐츠까지 연결회계 첫 번째 과정, 사업의 취득으로 컨셉을 전환하는 여러 회계 처리들을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연결회계의 두 번째 과정, 내가 투자한 몫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지배주주 지분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주는 낯설음에 겁먹지 마시고 최대한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운영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 회사 지분을 100% 다 사야 우리 의도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주주 간의 약정이나 어떤 계약 조항 같은 걸로 사업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로만 결정이 된다면 100% 다 사야 지배가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총이 가진 이사선임 권한이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보유 지분이 과반만 넘겨도 그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에서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외에 우리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주주, 하지만 우리보다는 힘이 좀 약한 주주, 비지배주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비지배주주들은 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보다는 권한이 약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 정도 행사할 것이고요.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사업 의사결정에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본인 몫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붙은 대표적인 권리가 일주당 평등하게 행사 가능한 의결권과 자녀재산 분배권인데요. 의사결정권이야 다수결 원리를 하다 보니 힘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자녀재산 분배권은 그런 거 없이 일주당 부여된 자기 몫을 주주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회사 사업 전체를 우리가 지배하다 보니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거기서 발생하는 운영성과 같은 손익도 그 전체를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이게 다 우리 몫은 아닌 것이므로 자본의 관점에서는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 몫과 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네 몫을 구분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취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 것은 사업이죠. 이 사업을 공정가치로 사온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비지배주주 지분이다 보니 지분 100%가 아닌 60%만 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60%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그 사업 공정가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웃돈까지 얹어서 주식 취득 대가를 지불했을 것인데요. 거래 형식을 반영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이걸 공속기업 주주식 한 줄로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연결에서는 이걸 주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인 그 사업, 순자산 자체를 공정가치로 사온 것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사업의 순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사업 운용 성과 같은 것들을 우리 몫만 기록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 몫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든 손익이든 사업 전체를 재무제표에 기록을 해주고 대신 몫만 자본 사이드에서 60%에 해당하는 우리 몫과 40%에 해당하는 비지배지분 몫을 구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공정가치보다 웃돈 준 건 연결해서는 영업권으로 인식했었죠. 이건 누구 몫일까요? 이건 우리 몫이에요. 이유는 이 영업권 구하는 방식이 이전 대가와 공정가치 차이로 구하는 건데 여기 이전 대가는 우리가 지분 60%를 사기 위해 지급한 대가죠. 그래서 공정가치 또한 전체가 아닌 60%를 대상으로 차이를 구한 것이 영업권이고요. 그래서 영업권은 이미 나의 지분 60%만 가지고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IFRS에서 우리 지배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이 지배지분이 영업권 인식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영업권을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으로 보게 된다면 지배주주의 영업권만 인식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에 더 벌어들일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한다면 비지배지분도 이걸 같이 누릴 것이라는 관점에서 따로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지배주주 영업권을 기준으로 지분율 비례하는 금액을 비지배주주 지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플하게 지배주주 영업권만 있는 경우로만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Day1 사업 결합일의 모습이었고요.
사업결합일 이후에 종속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순자산이 계속 변해갑니다. 여기서 순자산 변동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 취득 시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단순 합산으로 들어오는 장부 금액의 변동에 공정가치 차이 상각이나 미실현 손익 같은 연결 조정까지 반영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업결합일 이후의 사업 변동일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건 손익이 발생하면서 변동하고요. 또 어떤 거는 회사차 같은 OCI 항목 때문에 변동하기도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다 내 몫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결합일에도 40% 비지배지분 인식을 통해서 60%만 내 몫으로 보여주었듯이 사업결합일 이후에 순자산 변동도 내가 투자한 60%만 내 몫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결합일부터 그 이후 변동분까지 우리가 지배하는 순자산과 사업성과 전체를 보여주되 그중 나의 몫과 비지배지분 몫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찾아갈 투비 연결재무제표인 것입니다. 투자를 원가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별도 재무제표는 취득일 이후에 아무 변동 없이 투자 주식으로 기록하고 있을 건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투비 연결재무제표로 찾아가게 되는지 연결 결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사업과 주식 투자가 담긴 우리 별도 재무제표와 새로 취득한 사업의 내역이 담긴 종속회사 별도 재무제표를 합산하고요. 거기에 뭔가를 반영해서 사업결합을 가정한 상장의 투비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온 건 사업을 공정가치로 사온 것인데 단순 합산 과정에서는 B에 원래 정보금액이 합쳐져 있으니 공정가치와 정보금액 차이를 추가로 인식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B의 순자산을 사온 것이지 주식과 자본을 사온 것은 아니니까 합쳐진 것들 중에 B로부터 온 자본과 지배기업으로부터 온 투자 주식도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아마 이때 제거되는 투자 주식의 가격은 순자산 B의 공정가치의 60% 부분과 또 공정가치보다 웃돈 얹어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웃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서 영업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을 그때 당시 공정가치로 취득한 것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다 우리 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전체 사업 중에 우리 몫이 아닌 40%를 비지배지분의 몫으로 표시해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서 단순화해서 상상한 취득일 시점의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해 목적에서 일부러 주식 투자와 비지배지분 같은 것들을 라인별로 나누어서 표기해봤는데요. 사실 실무에서 연결조정은 이런 형태로 분개 한 방에 끊습니다. 결국 사업결합일의 사업취득의 관점에서는 순자산 공정가치의 60%와 지배주주가 웃돈 주고 산 영업권이 지배주주 지분에 귀속되는 것이고요. 순자산 공정가치의 40%는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취득일 이후에 순자산 변동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 연결재무제표에 다 꽂혀야죠. 단순 합산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장부금액 기준에 순자산 변동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공정가치 투자 차익 상각 같은 연결 조정을 추가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온 공정가치 기준의 사업 변동을 연결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일 이후 사업 변동도 다 우리 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일 이후 사업 변동 분들에 대해서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는 연결 조정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은 순자산뿐만 아니라 손익들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전체를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비지배지분을 인식할 때 손익 자체를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익이 마감된 잉여금을 상대 계정으로 해서 수정합니다. 그랬을 때 순자산이든 손익이든 전체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그 중에 최종 몫만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가 나누어 가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취득한 사업,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이 또 있었죠. 미실현 손익입니다. 보시는 것은 7번째 콘텐츠에서 보셨던 하향 판매, 즉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팔 때 미실현 손익 제거 분계가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연결해서 제거되는 손익들이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회사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는 개념이라서 비지배지분 관련된 연결 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면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의 경우에는 비지배지분이 존재하는 B에서 손익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실현 손익 제거 생각하지 말고 제거 전 상태로 비지배지분 연결 조정했더라면 이 매출원가가 다 내 몫은 아니니 비지배지분 구분을 했을 것이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비지배지분 구분을 했었겠죠.
물론 이렇게 손익 항목들을 다 나눠서 비지배지분 나누는 연결 조정을 하지는 않고요. 순이익에서 퉁으로 비지배지분 배분을 했을 것이지만 만약 이걸 손익별로 다 나눠서 본다면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실현 손익 제거를 하게 되면 차변의 매출, 대변의 매출원가, 재고자산 공개가 들어가게 되죠. 앞서 우리는 사업결합 이후 손익에 대해서 비지배지분 배분을 했는데 그때 배분 원천인 손익들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럼 앞서서 이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해 비지배지분 인식했던 것들도 다시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 했던 비지배지분 배분 분계를 죽여지는 미실현 손익 제거에 대한 비지배지분 분계가 추가로 나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 목적에서 단계를 구분해서 보여준 것이고요. 실무에서 분계를 이렇게 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B가 인식한 매출 원가와 매출을 포함한 비별도 재무제표 순이익 전체에 대해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요. 나머지 연결조정 항목으로 발생한 비지배지분 효과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미실현 손익 제고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B의 순자산 변동 효과에 대해 비지배지분율을 적용해서 비지배지분 배분을 반영합니다. 연결조정들 중에 앞서 배우게 될 연결이연법일세는 어떨까요? 연결이연법일세 중에 종속기업 순자산 자체에 대한 이연법일세는 그냥 그 종속회사 순자산 일부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투자 차익이나 미실현 손익에서 이연법일세 효과가 나온다면 종속회사 순자산에 포함해서 순액 개념으로 비지배지분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맨 마지막 지분 투자에 대한 이연법일세는 지배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지배기업의 세무당국과의 관계에서 부담할 세효과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60% 지분 취득 금액이 세무상 장부 금액이 될 것이고 이후에 변동되는 종속기업 순자산 중에서도 60%만 가지고 일시적 차익을 산정해서 지배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다 보니 그냥 그 자체가 지배주주 것만으로 산정된 것이고요. 따라서 비지배주주 지분 배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분율 100%가 아닌 상황에서도 의사결정 구조상 의결권 행사를 통해 그 사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재산 분배권은 다수결이 아닌 일주당 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전체를 지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우리 몫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주가 있다면 우리 몫과 그들의 몫은 구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종속회사 별도에서 반영한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의 변동들도 구분해서 보여줘야 하고요. 공정가치 차익 상각이나 미실현 손익 제고 같이 그 사업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 조정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까지 우리 몫과 비지배주주 지분 몫은 구분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연결과 너무 유사한 개념을 가진 지분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